안녕하세요. 권현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줌달 1장을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챕터 1은 보통 일반 대학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여러 챕터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분석화학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1장부터 기본 개념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장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보면 화학의 일반적인 개요라든지 과학적인 방법 그리고 측정 단위와 또 우리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숫자를 보면 이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먼저 잡고 지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유효 숫자 그리고 유효 숫자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나 혼합물들이 있을 때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구별하는지에 대한 물질의 분류 부분까지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과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거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거는 비과학의 범주로 넣을 것인가? 과학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과학의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과학의 범주 안에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과학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증거에 우리가 맞지 않는다면 그거는 과학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내가 어떤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재조정을 하고 재구성을 하는 것이 바로 그 과학의 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과학은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나 혼자서 공부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공동 작업을 해가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실패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 있어서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한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패의 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과학의 본성이 이렇다고 했을 때 과학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화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 일단 화학의 정의를 먼저 보면요. 물질을 다루는 학문을 화학이라고 한다. 그럼 굉장히 좀 난감하죠. 제너럴하게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는 게 그럼 화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다루고 있는 화학이고 학문이고 이 전반적인 모든 세계가 물질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궁금해질 거예요. 물질이란 게 무엇인가? 물질이라는 것은 공간을 채우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물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안에도 좀 기체로 가득 차 있을 텐데요. 기체라는 부분조차도 공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저울로 측정을 하지 못할지언정 이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질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물질은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중요한 하나의 단어, 원자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벽돌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 원자 사이의 결합이 바뀌면서 이건 각각 다른 물질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과학이라는 부분이 정의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고 예를 제시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여기 수소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산소가 보일 거예요. 각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들이 결합을 했을 경우에 분자가 되면서 원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기율표는 원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션이라는 영화를 봤을 텐데요. 감자를 키우기 위해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주기율표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는 수소와 산소 기체를 이용을 해서 물을 합성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이 주기율표 안에 있는 불과 100여 종의 원소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양한 물질들을 다 합성하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교재에 일반 화학 교재 앞에 보면 주기율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기율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기율표는 항상 옆에다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 코팅을 하든지 아니면 복사를 해서 늘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가면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내렸고 또 이제 화학에 대한 정의도 내렸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우리가 그 관찰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법칙이라든지 이론이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관찰을 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나지? 관찰을 하게 되겠죠. 그 나름대로의 설명을 넣어봅니다. 가설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증거 제시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실험을 한다든지 이론, 앞에 나와 있었던 이론들을 조합을 해본다든지 해서 나름대로의 가설을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반복적으로 했을 때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하면 이론이 되기도 하고 법칙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크만의 그 각기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제 세종대왕님도 이 각기병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 그러죠. 그 당시에 에크만이 그 각기병을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했었냐면 이거는 분명히 병원체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질병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관찰 자체에서는 무리가 없었는데요. 가설에서 조금 어긋났었죠.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각기병이라는 거는 비타민 B1의 티아민이라는 것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한다든지 다리가 좀 약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에이크만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가설 설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적인 설계조차도 조금 잘못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좀 운이 좋았나 보죠. 그 먹이를 주는 닭 모이장에 먹이를 주는 사람이 바뀌면서 그 닭장에 있었던 병들었던 그 닭들이 모두 다 건강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이크만은 좀 당황했겠죠. 왜 갑자기 건강해졌지? 결론적으로 보면은 먹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백미에서 현미로 이게 바뀌면서 각기병이 고쳐졌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통해서 법칙화하고 이론화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그 관찰이나 검증 방법이 꼭 요 모형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된 가설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뭐 운이 좋았던지 간에 아니면 다른 실험 설계를 했든지 아니 다른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또 변경이 되고 또 새로운 이론이나 법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학에서는 실패라는 거는 없어요. 새로운 과정이나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화학을 배우는 목적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바로 문제 해결사가 되는 것. 화학을 공부하게 되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문제 자체로 놔두는 것도 어려워서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문제 해결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 그대로 사물을 실물 크기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차근차근 검증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우리의 그 방법이랄까 또는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